안녕하세요. HS 아카데미 한나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 받을 때 이제 절세 계좌에서도 배당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도 겹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촬영일 기준 오늘 정부가 이중과세 해법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서 이 논란 전반에 관련된 Q&A를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외국 납부세액 일부를 공제하려고 한다. 인데요. 외국에 낸 세금을 14%로 간주를 하고 ISA 해지 때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ISA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정비를 한 후에 내년 시행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 이후로 연금 수령을 좀 밀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당 내용을 기사를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 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배당 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 징수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랬다고 치고 그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현지 과세 당국의 배당금 원천 징수 세율은 미국이 15%,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은 10%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4%를 적용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와 있네요. 미국 비중이 크지만 미국 외의 국가에도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진짜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셈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걸 하기가 어렵고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서 이거를 사실상 도입하기 어려워. 각각의 세율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 납부세 공제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요. 그래서 사실 손실난 펀드는 국내에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에는 빠져야 하는데 그냥 했다 치고 공제 대상에 포함할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 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세청이 해줬던 그 선환급 후 원천 징수 제도는 폐지가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기사는 나왔지만은 이게 확정이구나 라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골자로 지금 정부에서 대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논란에 관한 Q&A를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시행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만큼 날벼락 같은 소식이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행한 게 아니라 시작은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 방법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투세 시행 시기에 맞춰서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은 금투세 시행이 미뤄졌죠. 그래가지고 2년 뒤인 올해 1월 1일로 연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예도 되고 시행 연기도 됐는데 그동안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데다가 그리고 안내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절세 계좌의 모든 혜택이 그럼 다 사라지는 건가요? 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요번에 사라진 혜택은 배당소득 과세 이연만 해당돼요. 그래서 매매차익 과세 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기까지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뀐 게 바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에서 선환급을 하고 후 원청징수를 하던 제도를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변화가 나한테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알려면은 여기 앞에 보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ETF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고 뒤에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어떤 ETF가 타격을 받는 건가요? 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만 보면은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리츠 ETF도 해당이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 미국 ETF를 중심으로 예를 쫙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이자는 세율이 0%여서 떼어가는 게 없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시면 주식 채권 혼합이랑 커버드 콜이 있죠. 여기에서는 배당 부분에 한해서만 영향을 받고, 원자재랑 외화는 배당이 없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도 배당을 지급 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ETF에서 배당금을 주는 상황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ETF 배당금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분배금입니다. 볼까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ETF가 받죠. 그리고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ETF가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분배금으로서 투자자한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금 안에 배당도 있고 이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분배금 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옵션 매도를 한 프리미엄이에요.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그로 인해서 프리미엄,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재원으로 분배금을 추가로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 ETF 중에서도 커버드 콜 ETF를 좀 더 살펴보면은 배당금이나 이자 그리고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분배금으로 지급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배당은 미국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만약에 채권이 기초자산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 매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15.4%를 미리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절세 계좌입니다. 절세 계좌에서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비과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 배당 부분에 한해서만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생각보다 비중이 작아요. 이 옵션 매도 프리미엄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당 투자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매매 차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배당 투자에 집중하는 사람이야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드 콜이나 아까 세율이 0%라고 말씀드렸던 채권이 담긴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럼 절세 계좌 해지하는 게 낫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이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배당소득 과세이연 혜택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럼에도 이 절세 계좌가 일반 계좌보다는 이 절세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죠. 아직 해결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혜택이 줄어든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해지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ETF 투자에 있어서 배당 투자보다는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새 지수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 두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대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대예요. 이렇게 이 두 지수 ETF는 배당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익에 더 집중하는 저 같은 투자자이시라면은 절세 계좌를 해지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배당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입장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커버드 콜 ETF나 아니면 채권을 추종하는 ETF가 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금 정부의 대책 움직임을 잘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들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